시진핑이 물러나라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중공당이 망한다면 미국이 새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군이 개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중국의 군을 해체하고 중국 경찰을 해체할 것, 중국이 갈등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쪼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 떨어져 나가면 중국은 뭐 완전히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엄청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낫죠. 뭐 말 나온 김에 뭐 중국 얘기를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경제 안 좋은 얘기는 방금 또 해주셨고, 근데 보니까 최근에 그 스촨성에서 벌어진 10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반발이 단순한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중국에서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그 전봇대에 그 포스터가 붙었는데 중공 은 아니다라는 거 있죠. 우리 수학 공식에 거기다 쭉 그는 거. 이 꼴에다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라고는. 그러면서 거기 구호가 왜 우리가 서양 이데올로기를 따르냐. 막스 레닌이 중국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그 중국말로는 그 연, 그래갖고 염제, 그리고 황제, 염제 황제는 뭐 아주 그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중국을 만든 그 왕들이죠. 염제나 황제를 따라야지 우리가 왜 공산당을 따르느냐라는 그런 구호까지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진핑이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 맥락에서 지금 이 사건도 간단한 사건 같은데 불만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들고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시진핑의 뭐 딸이라는 말 듣고 있는 사람이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걸렸는데 돈이 뭐 몇 조? 너무 터무니없이 많고 자동차도 타고 있던 게 뭐 롤스로이스 10몇 억짜리 타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 지금 뭐 세계 여론이 너무 나빠가지고 호주 경찰이 뭐 7년인가를 감옥소에 구형했다라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의 그 독재 체제 이것이 지금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사님께서 중국 공산당의 붕괴 이후를 논하는 미국이란 주제로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에 좀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좀 기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보고서 좀 쇼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드슨 연구소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허드슨 연구소는 약간 그 놀라운, 그러니까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발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핵물리학자가 만든 연구소입니다. 허먼칸 박사라는 사람이 뭐 지금은 뭐 작고하신 지 오래됐지만은 이 사람이 이거 미국하고 소련이 그냥 핵무기가 수소폭탄이 몇만 발씩 있을 때 이거 다 서로 교환해도 안 죽습니다. 지구민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미국이나 핵전쟁, 완전한 핵전쟁을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그 이전의 상태를 다 회복할 것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전쟁 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멍청하게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핵 쉘터를 만들어야 된다. 뉴클리어 쉘터. 그러니까 그 완전히 발상이, 그러니까 이건 싸우면 다 죽으니까 라는 데서 아니야, 살 수 있어. 이런 발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연구소예요. 여기에서 지난 7월 중순에 제가 이걸 봤습니다.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여러 명의 학자가 썼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명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망한 중공당이 망한다면 미국이 새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2차 대전 끝났을 때 그때는 CIA가 생기기 전인데 그때 미국의 OSS라는 그 CIA 전신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2차 대전 싸울 때 중국을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잘못해서 이제 공산정권이 이겼죠. 그 보고서의 첫 장이 OSS 어게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의 CIA가 들어가서 다시 중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그리고 거기 보면은 중국의 화학무기 공장을 미국이 다 제거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 우한 그 코로나 이런데 그거를 미국이 안 되면 폭격이라도 해서 없애야 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군이 개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중국의 군을 해체하고 중국 경찰을 해체할 것. 그리고 중국의 헌법을 새로 미국이 만들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중국이 아닌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중국이라는 이름을 쓴 거는 1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5,000년 동안에 중국이라는 이름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청나라, 명나라, 뭐 한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말은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기네들이 중국이라고 쓴 건데 가운데라는 의미로 그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마치 미국이 독립할 때 그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라는 걸 하고 거기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중국을 위한 대륙회의를 또 해야 된다는 말 나오고. 뭐 하여간 거기 보면 좀 험악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보면은 정말 험악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중국 재산을 뺏는 거.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참 그 화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많이 들어보던 얘기예요. 진실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중국을 만들 때 그 중국이 갈등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쪼갠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 뭐 위구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이게 그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소수민족을 다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거는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자료가 미국에서 지금 뭐 공공연히 공개를 한 자료니까 지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더라도 중국이 그 내부 상황이 간단하지 않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포스트 CCP에 미국이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스트는 후라는 뜻이고 CCP는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후 시대에 미국은 여하히 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별로 보도된 건 못 봤어요, 저도. 그거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120몇 페이지 다 다운받아 놓을 정도로. 또 뭐 그냥 흔히 전문가들은 지금 다 보고 경악도 하기도 하고 정말 이 정도로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허만칸 박사의 그 허드슨 연구소가 가지는 그 네임밸류 자체가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또 다른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 뭐 티벳이라든지 그다음 위구르 이쪽이 이제 또 독립이 되면은 또 자원은 히토리나 이런 거는 대부분 거기서 나오잖아요. 또. 그게 이제 중국이 참 어려운 거가 그 위구르를 이제 어느 책에 보면 돌돌골이며 돌골. 돌골족. 돌골족이 그 위구르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그걸 신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신강이라는 것은 뉴 테리토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청나라가 점령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 그렇죠. 티베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위구르가 만약을 독립하게 되면은 위구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석탄과 석유가 각각 중국의 30% 40%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것 떨어져 나가면 중국은 뭐 완전히 큰일 나는 것이죠. 거긴 자원 대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출하는 거죠, 중국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그 티베트. 티베트는 뭐가 중국이 이제 두려우냐 하면은 티베트가 독립하게 되면은 중국의 모든 물이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양자강, 황하강이 전부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 물줄기를 티베트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구 몇 안 되는 불교 국가지만은 그리고 둘을 치면은 지금 중국 영토의 3분의 1입니다. 티베트하고 위구르가. 근데 그 위구르가 세계에서 테러가 제일 많은 곳이 위구르입니다. 그래요? 위구르에서 테러 당한 사람이 전부 다 중국의 한족입니다. 근데 그 위구르가 집어던지는 폭탄은 탈리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는 회교도 나라고. 그래서 중국이 그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제일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그 번역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새로운 제국 중국이라는 책의 그 저자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중국은 문명이지 국가가 아니다. 근데 중국 지도자들이 그것을 국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 국가가 여러 개 있는 문명인데 바로 이제 그 딜레마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압 통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은 엿을 이제 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꿀을 줬단 말이지. 국민들을 그러니까 독립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중국 밑에 있으니까 잘 산다. 이게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 근데 그거가 이제 지금 한계에 이르는 겁니다. 경제 발전이 갑자기 쓰고 그러니까 뭐 분열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고 주별로 이제 아무래도 통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적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정도 큰 거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거든요. 그렇죠. 합 중국인데 중국은 그걸 하나의 국가로 한 민족 국가로 치니 민족이 50개도 넘는 거를 거기서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갈등. 중국이 발전은 자본주의적 발전입니다. 근데 정부가 공산당이란 말이죠. 여기서 오는 그 부조화 이것이 지금 결국은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죠.
그 시스템이 이제 깨져나갈 수 있는. 네네.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발전 과정에 보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독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단계에 나왔을 때는 그 체제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로 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민주화한 것이 1987년 무렵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은 그래도 그 민주화가 되면서 용케 그 국가의 그 이 단일성을 잃지 않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주화가 되면은 나라가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티베트라든가 위구르가 민주화가 됐을 때는 당연히 독립을 하겠다고 그럴 것이고 그리고 민주화된 중국이 그걸 가서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중국이 지금 엄청 딜레마입니다. 중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낫죠. 이번엔 다시 좀 베네수엘라로 와서 박사님 네.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궁금한 거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그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다수의 군함과 이 미사일을 배치시켰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뭐 그냥 겁죽이다 위협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결국 미국은 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했으며 추가 네. 공격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갑자기 이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군사 작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여기서 지금 미국이 겉으로 네. 우리가 왜 베네수엘라를 건드리냐 하는 이유는 마약. 이제 중국에서 오는 건 펜타닐인데 거기서 오는 건 코카인입니다. 네네. 펜타닐, 코카인이 전부 다 미국을 엉먹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마약인데 그렇죠. 거기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두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네가 공산주의를 넘어서 선거 자체가 너는 불법으로 당선이 된 거야.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러놓고 아무튼 그동안은 2,5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었습니다. 마두로한테. 네. 마두로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뭐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2,500만 불을 주겠대. 그거를 이번에 5천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에 있어요. 이게 얘 잡으면 5천만 불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목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역사를 보면은 남미가 미국의 뒷마당입니다. 여기서 분탕질이 나는 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를 그러니까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이외의 세력이 여기에 근거지를 갖다 놓거나 여기에 무슨 뭐 군함을 갖다 놓거나 여기에 회사 갖다 놓는 것도 안 돼. 이번에 파나마 지금 미국이 뺐었잖아요. 맞아요. 네. 파나마 안 되고 큐바에 옛날에 러시아가 소련이 핵폭탄 갖다 놓으려다가 3천 대든 날 뻔했고. 맞아요. 네. 지금 중국이 1대1로 정책이라 해가지고 지난 12년 동안에 남미에만 1,500억 달러를 그 은행에서 빌려줬는데 거의 3분의 1이 베네수엘라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우리 뒷마당인데 너 지금 중국 뭐 하는 거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를 지금 다시 미국이 원하는 거로 바꿔놓으면은 중국의 남미 교두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마두로 대통령은 그 중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남미까지 가서 미국 해군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실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안 되고 지금 뭐 미국 보면은 뭐 상대가 안 되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 베네수엘라에다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만 1,000기가 넘는 데니까 지금 가 있는 군함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며칠 전에 쾌속정항적을 그 헬파이어라는 미사일로 이제 격침을 시켰고 그 여러 명이 다 죽었는데 그 너무 잔인하게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마약으로 미국 사람이 10,000명 죽을 것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헬리콥터 가고 그리고 이제 상륙함을 에콰도르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아마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미국이 그 미국의 장관 그 부서 이름 하나를 바꿨잖아요. 네네.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바꿨죠. 네. 그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를 디파트먼트 오브 워로 바꿨는데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미국이 제국주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원래 미국이 원래가 디파트먼트 오브 워였어요. 근데 그거를 디펜스로 바꾼 것이 1949년입니다. 완전히 바꾼 거가. 근데 놀랍게도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로 바꾼 다음에 단 한 번의 전쟁도 미국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미국이 뭐 전쟁을 무수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 전까지는 다 이겼습니다. 진 전쟁이 없어요. 근데 1949년 이후에 이긴 전쟁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그 장관 바로 지금 마두로한테 가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